많은 어르신들이 85세까지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건강을 해치는 주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9세 이준호 씨처럼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었던 분들조차 예상치 못한 질병에 직면하곤 합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건강 맹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적인 탈수입니다. 천안의 70세 정미숙 씨는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러운 뇌졸중 후 몸이 오랜 기간 탈수 상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이미 우리 몸은 상당한 수분을 잃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갈증은 이미 탈수가 진행된 후 나타나는 늦은 신호이기에 의식적으로 규칙적인 수분 섭취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병을 가까이 두는 작은 습관 하나가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맹점은 바로 염증을 유발하는 식단입니다. 여수의 72세 박정우 씨는 건강식이라 믿고 섭취했던 통밀빵과 특정 식물성 기름 때문에 만성 피로와 신장 기능 저하를 겪었습니다. 우리 식탁 위에 흔히 오르는 정제된 곡물,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은 식물성 기름, 그리고 알게 모르게 첨가된 인공 감미료 등은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는 단순히 소화 불량을 넘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가공을 최소화한 신선한 재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고 건강식이라는 통념에 갇히지 않고 진정으로 몸에 이로운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숨겨진 건강의 맹점들을 깨닫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85세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맹점은 바로 운동 방식의 오류입니다. 부산 남구에 사는 75세 윤정희 씨는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스스로는 충분히 활동적이라고 믿었지만 점차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 힘들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노년기에 필수적인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죠.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 이후 매년 1%씩 감소하며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근육이 부족해지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 살이 쉽게 찌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며 무엇보다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낙상은 노년층에게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순한 걷기를 넘어선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등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는 맨몸 운동부터 시작하거나 가벼운 아령이나 밴드를 활용한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몸의 힘을 키우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자신감을 높이는 길이 됩니다. 네 번째 맹점은 약물 복용으로 인한 필수 영양소 고갈입니다. 대전 서구의 76세 강민수 씨는 고혈압, 당뇨 등으로 여러 가지 약을 꾸준히 복용해왔습니다. 약 덕분에 혈압과 혈당은 잘 관리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억력이 흐려지고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심지어는 근육 경련까지 겪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해 답답하던 그는 뒤늦게 약물과 영양소의 상관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고혈압약, 당뇨약, 이산 억제제 등은 특정 필수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몸 밖으로 배출을 촉진하는 부작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은 마그네슘과 칼륨을, 당뇨약은 비타민 B군을, 이산 억제제는 비타민 B12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이 고갈되면 신경 기능 저하, 만성 피로, 면역력 약화,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은 분명 중요하지만 약물로 인해 고갈될 수 있는 영양소를 의식적으로 보충하고 식단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전문의나 약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영양소 보충제를 고려하고 영양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맹점은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군산에 사는 73세 고정우 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후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외부와의 소통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듯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하며 무기력감을 자주 느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생활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우울증 등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과의 교류는 우리 뇌를 활성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지역 경로당에 참여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고 자원봉사에 나서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먼저 손을 내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작은 용기가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건강의 맹점들을 인식하고 작은 변화들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85세는 물론 그 이후까지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80세 유정민 씨처럼 몇 년 전만 해도 만성 피로와 관절 통증으로 고생했지만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하며 저녁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등 작은 노력들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지금은 매일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고 새로운 취미 활동까지 즐기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분명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85세까지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활기찬 노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세월의 흐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일상 속의 습관들이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던 숨겨진 맹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맹점들을 인지하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건강의 맹점은 바로 만성적인 탈수입니다. 천안에 사는 70세의 정미숙 씨는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국이나 물을 곁들였고 목이 마르면 언제든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그녀는 자신이 오랜 기간 만성 탈수 상태였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몸이 상당한 수준의 수분 부족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 기능, 혈액순환,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모든 과정에 수분이 관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수분 재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 또한 둔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섭취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며 뇌 기능 저하, 만성 피로, 소화 불량, 변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미숙 씨의 사례처럼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미지근한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은 단순한 물 마시기를 넘어 우리 몸 전체의 활력을 되찾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모든 건강관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후, 운동 전후, 잠들기 전 등 특정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을 채우는 것을 넘어 세포 구석구석까지 수분을 공급하여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건강 맹점은 바로 염증을 유발하는 식단입니다. 여수에 사는 72세의 박정우 씨는 누구보다 건강에 신경 쓰는 분이었습니다. 흰쌀밥 대신 통밀빵을 주식으로 삼았고 고기보다는 식물성 기름으로 조리한 채소 2주의 식단을 고집했습니다. 스스로는 건강식을 실천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늘 피로에 절어 있었고 소화 불량과 함께 신장 기능 저하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만성 염증의 주범이었다는 점입니다. 정제된 곡물, 특정 식물성 기름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등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은 기름, 인공감미료, 그리고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수많은 첨가물들은 우리 몸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염증은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더라도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을 서서히 손상시키며 암,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 관절염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통밀빵 역시 과도한 글루텐 섭취와 높은 혈당 반응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에게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박정우 씨의 경우 건강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선택했던 식단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으로의 전환은 무엇보다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 상태 그대로의 신선한 재료들을 섭취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통곡물 대신 현미나 잡곡밥, 빵보다는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지향하고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 방식의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와 같이 오메가-3와 오메가-9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건강에 이로운 발효식품 김치, 된장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아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습관들이 실제로는 우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만성 탈수와 염증성 식단은 우리 몸의 기반을 흔드는 두 가지 핵심 요소이며 이외에도 노년의 활력을 저해하는 다양한 맹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많은 증상들이 사실은 이러한 숨겨진 습관들의 누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 탄력성이 뛰어납니다.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해나간다면 분명 나이와 상관없이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분명 더욱 풍요롭고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는지 혹은 움직이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건강의 맹점은 바로 잘못된 운동 방식입니다. 부산 남구에 사는 75세의 윤정희 씨는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스스로는 건강관리에 충실하다고 믿었지만 점차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가끔씩 균형을 잃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그녀는 예상보다 현저히 낮은 근육량과 골밀도를 가지고 있었고 균형 감각 또한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윤정희 씨가 했던 걷기 운동이 나이 든 몸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단순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지만 노년층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근육량 유지와 균형 감각 향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릅니다. 근육량 감소는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 체지방이 쉽게 늘어나게 할 뿐 아니라 낙상의 위험을 높이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저하시켜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해칩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런지처럼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거나 가벼운 아령, 저항밴드를 활용한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한 발로 서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균형 운동도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넘어 내 몸에 필요한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운동은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번째 건강의 맹점은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약물과 영양소 고갈의 관계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6세의 강민수 씨는 수년째 고혈압과 당뇨 약을 꾸준히 복용해왔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성실히 따랐기에 자신의 건강관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감퇴하고 전신에 무기력증이 찾아와 일상생활의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나이 탓이려니 했지만 정밀 검사 결과 약물 복용으로 인한 특정 필수 영양소의 고갈이 문제의 원인임이 밝혀졌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 만성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많은 약물은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코엔자임 Q10 등 필수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배출을 촉진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의 장기적인 결핍은 기억력 감퇴, 만성피로, 신경계 문제,
심지어 골다공증이나 근육 약화와 같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민수 씨의 사례는 우리가 약을 먹는 것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오해를 깨뜨립니다. 약물 복용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양소 고갈에 대한 인지와 보충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하여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어떤 영양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영양제를 섭취하거나 해당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핍을 초래하지 않도록 약물과 영양소의 상호작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5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수면의 질 문제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69세의 박정숙 씨는 매일 밤 8시간 이상 잠을 잤습니다. 충분히 잔다고 생각했지만 늘 개운하지 않고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 집중하기 어려웠고 밤에는 잠자리에 누워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번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잠의 양이 아니라 질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구조가 변하여 깊은 수면 섭하 수면의 비중이 줄어들고 얕은 수면이나 중간에 깨어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깊은 수면은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공고히 하며 신체 회복을 돕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부족하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인지 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감정 조절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정숙 씨의 사례처럼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계속 피곤하다면 수면의 질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습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을 넘어 질 좋은 수면을 통해 우리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우리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간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입니다. 군산에 사는 73세의 고정우 씨는 은퇴 후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살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차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듯했지만 점차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이유 없는 불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로움이 단순히 기분 문제를 넘어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을 넘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만성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심혈관 질환과 치매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인지 자극이 부족해져 뇌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고정우 씨의 경험처럼 홀로 지내는 생활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지역 사회센터에 참여하거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등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맹점들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만성적인 탈수, 염증을 유발하는 식단, 잘못된 운동 방식, 약물 복용으로 인한 영양소 고갈, 수면의 질 문제, 그리고 사회적 고립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습관 속에서 조금씩 쌓여온 결과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80세의 유정민 씨는 70대 후반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식단과 운동 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활력을 되찾고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례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입니다.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를 선택하고 매일 10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끄고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누군가를 만나는 작은 변화들이 쌓여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건강한 습관은 노년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건강한 85세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더 많은 지혜와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